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연방정부의 그 셧다운 우려, 또 연준의 긴축에 굉장히 장기화될 전망,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해서 하락하던 것을 일단 멈춰 세웠는데, 다우가 0.13% 정도 올랐고, S&P 500은 0.4%, 나스닥은 0.45% 이렇게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아침부터 상당히 불안했어요. 근데 그 아침부터 그 기관들이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거의 이제 맹폭을 가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지수를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 샀지만 그 외국인은 이제 중립을 좀 이렇게 지키면서 조금 샀다 조금 팔았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은 조금 판 걸로 이렇게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59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무려 4,736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4,988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62.97포인트, 어제보다 1.31% 또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출발이 0.3%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갖고 바로 0.7% 이상 이렇게 상승을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굉장히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관은 좀 중립권에 있었고, 끝날 때 이제 살짝 매수를 좀 더해 가면서, 그래서 이제 좀 매수한 걸로 끝냈지만 하루 종일 장중에는 중립권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매수에 나섰지만 개인들 매수 가지고 지수를 방어하기는 정말 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8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5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59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는 827.82포인트, 어제보다 1.35% 하락을 하면서 두 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기술적인 게 완연하게 떨어지는 걸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는 장대 음봉에다가 역배열에다가 이래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이 어딘가를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수직 하락을 하고 있어서 충격적인 외부의 호재적 충격이 오거나 또 그냥 자율적인 반등이 내일 나온다 그래도 이게 추세를 바꿔놓기에는 너무 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환율이 연중 최고를 장중에 터치했었는데, 끝난 환율은 1348원 50전, 그래서 어제보다 12원이 오르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시총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459억을 코스피에서 파는 상황에서도 자기네가 사고 싶은 건 다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263억 순매수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55억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는 397억을 팔았고, 삼성바이오는 101억을 팔았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63억을 샀고, 현대차 27억, 삼성 SDI 71억 순매수했고요. LG화학은 3억이니까 그리 크진 않고, 네이버는 29억을 팔았습니다. 기아 34억을 순매수했고, 포스코 퓨처엠은 21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전부 팔았어요. LG화학만 5억 산 거를 제외하고 시총 상위를 다 팔았고, 특히 삼성전자를 1832억이나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 BM을 외국인은 67억 팔았고, 반면에 에코프로는 655억을 순매수해서 아마 코스닥에서 오늘 제일 많이 사지 않았나 싶어요. 에코프로가 655억. 예. 그 다음에 뭐 포스코 DX 33억 순매수했고, 예, 그렇습니다. 기관은 오늘 그 2차전지 관련 3개 종목을 다 샀어요. 에코프로 BM은 56억, 에코프로는 41억, LNF는 뭐 1억이지만, 아무튼 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장이 워낙 그러니까 섹터별로 움직임도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제 AI 로봇 관련돼 갖고 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제 뭐 텔레그램에도 좀 보내드렸지만, 가온그룹이 KT와 AI 서비스 그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래서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미국 기업과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 이런 소식으로, 또 우리 뉴스에서 봤듯이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있죠. 이거가 이제 더 진화된 모습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공모에서 엄청나게 33조 1천억 원이라 이제 모였기 때문에 로봇 쪽에 이제 기대를 걸고,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면입니다, 오늘. 예. 요새 이제 뭐 재미난 얘기로, 주식하는 SNS에, 예, 일반인들은 잘 안 보시고 이제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기에 막 점심 먹었냐 뭐 이래서 점심 먹으면 라면 사진 주가가 너무 나빠서 이거 먹었다 뭔지 그런 거 보내주고, 거기 이제 계란까지 들어가면 막 욕먹고 그럽니다. 이제 웃자고 그러는 거죠. 하도 시장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이 라면이 상반기에서 3분기에도 라면 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상승할 거로 전망이 된다 그래요. 이제 특히 농심 같은 경우는 먹태깡 그거 또 신라면 이런 것들 판매 호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하고, 삼양식품도 해외 수출이 좀 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라면 업체들 그 두 개가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열병이 요거는 좀 오르다가 조금 장 끝날 때 워낙 장이 나쁘니까 좀 흐트러지는 감인데, 어쨌든 오늘 강원도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가에 있는 1,500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것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윌비스가 자산재평가 결과를 보면 250억 정도의 재평가 차익이 이제 발생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쭉 지키다가 종가에 밀려가지고 45원 올랐네요. 이게 지금 45원 올라서 54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한 400억이 조금 넘는데 재평가 차익이 이제 250억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동전주입니다. 예, 그랬습니다. 오늘 시장을 특징을 정리해 보면, 시장이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주시장도 그냥 우리 10월 2일 날 긴급 휴일 노는 것처럼 이번 주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아예 연휴를 땡겨서 월요일부터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오늘 이제 특이한 게, 우리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연중 고점을 오늘 터치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1349원 50전, 1349원 50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이제 그 텔레그램 보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백만개미스쿨 시즌 2 10월 10일부터 여기 가입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이제 보실 수 있지만, 6개월 환율 동향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데 그 상단이 134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 그냥 뚫고 나가버렸어요.
그 별로 좋은 시그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8.15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환율이 조금 더 올랐다 떨어진다, 바로 못 떨어진다, 이제 그런, 뭐 미국 달러가 뭐 약할 거다고 막 그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본다고 그때 그랬었죠. 그런데 조금 이제 부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미국 시장도 4거래일 만에 반등성 상승이죠. 이게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하면서 일단 연속해서 하락하는 거는 막았어요. 그런데 굴수비 여는 총재 같은 사람도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채권 금리 특히 이제 중장기물에 속하는 10년물이 4.535%까지 올랐어요. 10bp가 하루 사이에 10bp가 올랐어요. 뭐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무디스가 이제 결국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이게 이제 일시적이고 그렇죠. 뭐 계속 셧다운 했고 미국이 망하지 않으니까 일시적이고 정부 중심적인 영역에서의 그 문제가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어쨌든 간 그렇다고 해도 미국 신용등급에는 부정적이다 이런 코멘트를 이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이게 시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다.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우리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위안화는 나름대로 그 약세라도 좀 제한적인데 어떻게 뭐 위안화보다 더 비밀거려요. 우리 원화가.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쫄아야 돼요.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뭘 걱정이냐. 이게 지금 2,500도 무너졌는데 이러고 덤빌 시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떤 생각에 이렇게 막 폭락하는 날, 많이 빠지는 날, 이거 떨어지니까 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처럼 아주 날카롭게 추락하는 이런 시장에서 이걸 싸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덤썩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면 위험성은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있다. 이런 소설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빗대서 이제 많은 얘기를 주시장에서 쓰는데 그 떨어지는 주가에는 날개가 없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주가에는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충격적이고 돌발적인 악재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체적인 시장이 좋았을 때 그런 돌발적인 악재가 탁 때리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떨어지는 걸 칼날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주식시장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 잡지 마라. 이런 격언도 있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용감해야지 돈을 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 할 때에는 어떤 그 시장의 상황이 있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은 좋은데 어떤 단기 그 돌발성 악재가 딱 시장을 때리면서 탁 하고 시장이 떨어질 때 그땐 바로 들어가서 사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굉장히 돌발성 악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서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구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 외국인들이 못 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니까. 그럼 외국인이 안 사는 이유에 또 들어가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미국 시장도 뭐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고 어쨌든 간 이 세계적으로도 그 주식 시장이 불투명하다. 이게 불투명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빠진다고 그래서 추락하는 걸 사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때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다.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내일 반등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 많이 찝는 거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다른 거 다 배제하고 기술적으로만. 그러면 내일 반등이 나올 타임이기도 해요. 근데 그냥 그건 반등이에요. 그건 반등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떨어지는 칼날을 내일 반등을 기대하고 잡는다?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떨어지는 주가에는 날개가 없다. 그러니까 날개가 없이 떨어지는 이 추락은 이게 떨어질 만큼 떨어져야 멈춰요. 그게 날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닥에 탁 할 때까지 떨어지잖아요. 날개가 있으면 이게 반등하고 뭐 어떻게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상태에다. 그러면 그 떨어질 때가 어디냐? 반등이 멈출 때.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서. 외국인 살 때예요. 외국인 살 때. 외국인이 안 사고 있는 한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이런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게 우리 시장에 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주식 시장은 월요일부터 놀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제 그런 좀 자조적인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일 반등이 오더라도 연휴 전에는 또 내일 반등 오면 그거 봐 이제 맞았어 이게 샀어야 됐어 막 이러면서 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휴 전에는 가급적이면 매매는 연휴 뒤로 오늘 주식은 연휴 끝나고 나도 잘 올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지 말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연휴로 좀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일이 이제 그 마지막 연휴 전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 동안에 이제 그 한세고가 함께하는 실전 투자 스쿨은 이제 내일까지 제가 그분들도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백만개미 스쿨 시즌 2는 제가 연휴 중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다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연휴 중에 여러분들한테 고지해드리고 어떻게 접속해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이제 그렇게 다 말씀 드릴 거고 그거는 이제 10월 10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휴 중에 그 숏 영상은 안 나가고요. 연휴에 즐거운 한가위 명절 지내시는데 제가 공부하라고 자꾸 숏 보내드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그때 뭐 공부한다고 갑자기 뭐가 좋아진 거 아니니까 그 연휴 중에는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제 계획으로는 한 10월 2일쯤 해서 10월 2일쯤에서 제가 한번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또 그때 이제 그 시즌2 스쿨 어떻게 가입하나 그것도 자세히 안내드리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연휴 전 마지막 시장이지만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